안녕하십니까 여러분. 3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저녁이 되었네요. 하루가 금방 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저녁인데 여러분들은 또 열심히 자기소개서 쓰시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좀 조언을 드리고자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기업은 롯데그룹입니다. 오늘 이제 유튜브 두 번째 영상인데요. 롯데그룹을 소개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하는 첫 번째 기업이기도 하고 또 많은 채용이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 구직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기업을 찾다 보니 롯데그룹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롯데그룹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롯데그룹의 사업의 포트폴리오 때문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마 우리 구직자, 취준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전공의 지원자들이 갈 수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롯데그룹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롯데그룹은 전통적으로 영양평가를 굉장히 좋아했던 기업입니다. 영양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의 키워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힌트가 되어야 되냐면, 스펙적인 부분들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기업이. 하지만 영양평가 중심, 즉 경험 중심으로 채용을 하는 기업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강점, 특히 학교나 어떤 전공이나 학점이나 그런 스펙적인 부분에서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기소개서라든지 경험적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하면 좋은 기업이 바로 롯데라는 기업입니다. 자, 항목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계열사마다, 롯데그룹 내 계열사마다 항목이 약간씩 다릅니다. 물론 기타 기업들도 요즘에는 똑같게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바뀌는 기업들이 있는데 롯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업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역할적인 부분들 때문에 아마 구직자들이 요구하는 역량적인 부분들 또는 경험적인 부분들도 약간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큰 골격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내용이 롯데제과의 경영지원 쪽에 대한 서류가 4가지 정도의 항목이 나와 있는데, 지원 동기부터 입사 포부까지 간단하게 항목별로 그 가이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원 동기인데 500자로 나와 있어요. 500자. 근데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십시오. 프레임을 짜야 되겠죠, 프레임. 자, 500자 정도가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항목에 자기소개서 쓸 때 소제목을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소제목은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를 쓰는 어떤 목적은 내가 자기소개, 그러니까 이력서에 쓰지 못하는 나의 경험적인 내용들을 보여주는 건데, 글자가 너무 많다 보면 평가자, 서류를 검토하는 사람들, 면접자가 여러분의 글을 전부 다 세밀하게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소제목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글자 수가 500자가 넘어서 좀 항목이 많아지면 소제목을 붙여주는 것도 평가하고 글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원 동기 프레임은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습니까? 롯데라는 그룹을 왜 지원했냐고 이게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계열사 중에 롯데제과를 선택한 이유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어떤 형태의 질문들이 CJ 같은 기업에서 많은 계열사 중에 CJ 여러분이 지원한 회사가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기업이 비슷한데 여러분이 지원하는 그 기업이 그 지원한 이유를 꼭 써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써줄 때는 첫 번째 계기를 만들어준 것도 있겠죠. 롯데그룹, 롯데제과와 관련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나 배경을 써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롯데제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데 이 롯데제과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지원 동기 쓰는 요령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기업 선택의 기준들을 정할 수 있겠죠. 내가 많은 계열사 중에 그 기업을 선택했다. 그 선택한 계열사,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런 기준을 쓰겠죠. 제가 기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롯데 호텔은, 롯데제과는, 롯데월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원 동기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준 다음에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요. 롯데라고 하는 회사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나도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만나면 시너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 지원 동기 부분을 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성장 과정을 또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나와 있네요. 글자 수가 800자입니다. 자, 일단 방금 전에 500자 글의 작성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800자가 나오면 이제 약간 상황이 달라지죠. 글이 길어져요, 길이. 자, 항상 자기소개서는 또는 면접도 마찬가지지만 쓰는 사람 입장
또 말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보는 사람 입장, 듣는 사람 입장. 그러니까 독자 입장과 청자 입장이 두 가지를 항상 고민해야 되는데 800자면 글이 길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쓴 글이니까 내가 어떤 말을 썼는지 그 글이 몇 번째 줄에 있는지까지 다 압니다. 하지만 평가자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 글자 수가 800자 정도가 이렇게 늘어나면 단락을 구분하자. 기본적으로 400자 정도 단락을 구분하되 첫 번째 소재는 뭐냐? 성장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성장 과정 뭐 쓰라는 얘기입니까? 고민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성장 과정 뭘 쓰라는 걸까? 여기서 고민할 때 몇 가지 키워드를 쓰십시오. 성장 과정에 리더십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쓴다면 어릴 때부터 내가 어떤 리더십 활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쓰시는 거고요. 두 번째, 나는 뭐 책을 많이 읽었다. 어릴 적에 성장 과정 전체에 책을 많이 읽었다 그러면 책에 관련된 이야기, 통찰력을 쓰시는 거고. 세 번째, 나는 배려심이 많았다. 네 번째, 나는 관심이 많았다. 다섯 번째, 나는 외국에 살다 왔다. 나는 어릴 적 예를 들면 그 여섯 번째, 나는 운동을 했었다 등 여러분의 전체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특별한 이슈가 있었는지 그걸 쓰라는 거고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뭘 했는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이 기업에 가장 맞는 성장 과정의 키워드 하나, 롯데제과 영업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 키워드에 리더십을 쓰면 되겠고요. 경영 지원이다 라면 어릴 적에 내가 뭐 통찰력을 길렀다, 아니 꼼꼼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써서 성장 과정을 구성을 해주면 되겠죠. 세 번째, 사회 활동에 관련된 항목이 또 나와 있네요. 그 제목을 읽어볼게요. 아니 제 내용을. 학업 이후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했던 다양한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해라. 마찬가지로 800자 글을 물어보겠습니다. 학업 외에요. 그러니까 학업 외니까 공부했던 거 말고 다른 관심, 대학에서 우리가 공부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뭐냐, 뭔가에 대해, 자, 롯데그룹은 뭘 물어봤냐면 열정 관련된 부분들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영양평가 기업들의 대표적인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왜 물어보냐? 자, 나중에 영양에 관련된 이야기 또 하겠지만 영양에 관련된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봅니다. 온라인. 그래서 과거의 열정을 발휘했던 에너지가 있다면 현재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우리 회사 오면 과거에 발휘하고 지금 발휘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 열정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직무에 연결된다. 우린 그런 가능성 있는 사람을 뽑을 거야 라는 전제로 갑니다. 때문에 이 열정이라는 키워드에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 열정을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자 입장에서 열정이라는 게 뭐냐? 열정은 여러 가지, 뭐 다 맞는 말이겠지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열정은 끈기, 지속성이에요. 물론 단기적인 어떤 프로젝트 경험에서 여러분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이라는 키워드에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에 해당되는 내용은 그 끈기와 에너지가 지속성을 가지고 했느냐에 대한 내용으로 가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끈기와 열정, 끈기와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우리 회사 오면 그런 걸 뽐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로직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소재 찾는 건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찾는 거니까 소재 발굴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좀 하긴 힘들고 전체적인 작성 프레임까지만 설명드립니다. 세 번째, 직무 경험. 딱 나왔네요. 자, 직무 경험은 영양평가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항목이죠. 직무 경험. 자, 2015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모든 채용에 있어서는 직무, 경험 굉장히 많이 듣는 거죠.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듣게 될 건데, 마찬가지로 직무 중심, 희망 직무 중심 과정에 희망 직무 준비 과정과 희망 직무에 대한 본인의 강점, 약점을 기술해라 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 가로치고 뭐 있냐? 실패 또는 성공 사례 중심으로 써라. 그러니까 2번도 열정이고 역량이고 경험인데 3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3번은 좀 더 직무로 들어간 거예요. 직무. 그러니까 희망 직무에 관련된 경험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각각의 팩트를 보는 게 아니라 성공했던 또는 실패했던 경험에서의 어떤 배움과 깨달음을 보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키워드. 그러면 여기서 어떤 강점이 발휘됐느냐? 그러니까 성격의 강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직무별로 다를 건데 그런 직무에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들을 끌어와서 이야기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사 포부입니다. 10년 동안의 시나리오와 추구하는 이유.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경험을 쓰라고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허무맹랑하게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10년 정도 되면 기업을 따지면 과장님 정도 되겠죠. 과장님까지 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제가 과장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갑자기 뭐 신입사원이
대리가 하는 일, 과장이 하는 일을 못 하겠죠. 아니, 현실적으로 그 조직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업무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라. 그런데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그걸 추구하는 이유를 쓰래요. 그러니까 나는 맹목적으로 1등이라고 하는 거냐. 1등을 해서 뭐가 될래? 추구하는 이유라는 것은 목적성입니다. 그러니까 도달에 관련된 목표는 도달의 지점이라면 추구하는 이유는 목적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고 싶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적, 직업적인 가치관적인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총 4개 항목으로 구성을 해봤는데 기업마다 약간은 다르겠지만 롯데라는 기업은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 그 다음에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들을 잘 녹여서 좋은 글을 써서 꼭 합격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